내부 고발로 인해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좀 더 본격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샅샅이 좀 파헤쳐보고 그 진실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회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직원 노동조합의 지회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이번 영상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볼 예정인데, 일단 먼저 우선 지금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그 39차례 정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이 단체 교섭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 또는 그 밖에 그 근로자 단체와 그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 교섭은 근로자의 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그 대상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 주축이 되고, 단체 교섭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측은 쟁의행위라는 실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법으로 보장해 준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잘 안 되면 쟁의행위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업이죠, 파업. 예, 맞습니다. 파업까지 할 수 있는 예, 예. 것도 법으로 보장해 준다. 이 네네. 중요한 거를 저희는 3년간 39차례 네, 39차례 하고 있는데 안 돼.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 3년 동안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 예.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 예. 지금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파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 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체 협약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총 77개 조항인데, 네네. 어이구, 꽤 되는군요. 근데 3년 동안 네. 77개 조항을 한 번도 사측과 네.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39번 만났다면서요. 39번 만났는데 네. 한 1조에서 3조 가지고 오고요. 다음 교섭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펼쳐져서 그러면은 너무 시간만 너무 끄니 쟁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사측에게 제시를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근로면제 시간, 네. 근로면제 시간은 500시간 네. 정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 시간 월 1시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사측이 여기에 더해서 조합원 자격 범위를 설정해서 거기에 해당돼야지 이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합원 자격 범위를 사측에서 꺼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회계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회계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사측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가 돼야지 나머지가 세트로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70개를 줬는데 3개씩 하다가 알았어 그럼 3개만 해 그랬더니 갑자기 화끈해서 이거 내가 할 만한 안 해.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경기 진호위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마지막 중재에서는 회계 직원 관련돼서 계속 조합원 자격 범위를 거론하니 사측이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라. 그 회계 직원이 그 사용자의 위치에서 사용자 위치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 업무라서 사용자 측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지금 너무 이게 그걸 가지고서 거르니 너무 시간만 너무 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저희도 그걸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측에서. 왜 회계 직원은 노조로 가입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39차 교섭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용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지관의 회계는 한 명이고 그 사람이 회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행위인가요?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가 100%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나와요. 그러면 투명하게 써야 되잖아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투명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가? 사용자 측이 이 보조금이나 이 운영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된 거라서 오히려 지자체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자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각성이 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나름대로 어디다 쓸 테니 그게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 범위에 회계를 거론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행동인 것이죠. 더 의심이 드네요. 예,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지금 39차례 네.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 2주, 적게는 2주, 많게는 한 4주 단위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섭에서는 4분 만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네. 4분 만에 끝났다는 거는 노사 양측의 대표들이 인사만 하고 끝난 사례인 거죠. 저희는 노측에서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한 쟁점을 양보를 하고 시간을 좀 깎고 해도 저희는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사측에서 지난 39차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조합원 자격 범위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쟁의 행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계속 이렇게 끄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측에서 떼쓰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노측에서는 얘기하자 협상의 의지가 있고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 테이블을 깨는 형식으로 사측에서 나온다는 걸로 보이네요.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이 사안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하는 이제 교섭안 중에 핵심적인 쟁점은 뭘까요? 쟁점 사항은 딱 세 가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임금 인상, 네. 그다음에 수당을 뭐 늘려달라, 자녀의 학자금을 해달라, 네. 뭐 이런 사항이 전혀 없죠. 네. 그 세 가지는 뭐 근로민재 시간 제시하는 거 저희가 500시간 제시했었고 네. 조합원들 월 1회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관에서도 직원들 위해서 월 1회 원래일을 해요. 네. 월 1회 1시간. 네. 1시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사무실 제공. 네. 이건데 조합 사무실 뭐 몇 평으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뭐 한 평, 두 평이라도 있는 만큼이라도 달라는 거죠. 음. 이 세 가지를 저희는 핵심적으로 쟁점 사항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간판만 걸라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준 거지.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교육도 못 하게, 사무실도 못 갖게, 내가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 시간도 못 주겠어. 이거는 아예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취지 자체를 좀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좀 보이네요, 이건. 예. 지금의 이 문제들에는 법인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법인의 문제가 있다. 저희는 2004년도에 개관 이후에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올해까지 지금 19년 차 지금 계속 한 법인이 지금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지금 4개의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만. 음. 그 4개 복지관의 기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하는 이런 관리자들은 회전문 인사 네 군데를 다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또 돌죠.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뭐 2바퀴째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 현 관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법인에서 방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내 타 복지관에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법인 전입금에도 불구하고 18년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 수입에 대해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복리 후생에 사용하지 않고 2월금으로 넘기고 있는 이런 실정들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좀 묵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 4개 기관인데 이 회전문 인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4개 기관은 어디고 어느 지역이고 또 어떻게 회전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도권에서 4개 장애인 복지관, 네. 장애인 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장애인 복지관만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관, 서울 노원구에 서울 북부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성남에 성남 장애인 복지관이, 그다음에 용인시에 용인 처인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라고 하고 있는 관장국장들은 대부분 다 의정부에서 성남으로, 용인으로, 서울 북부로 계속 이렇게 관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셨구나. 예. 마지막에 했던 활동지원사 사업비 이야기 좀 하셨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한 활동지원사가 저희 복지관 계약 맺은 사람들이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되는데 사업을 진행한 지는 이제 10년이 좀 넘었고요. 예. 활동지원사들 급여를 다 제어하고 나서 매년 수천만 원에 대한 그 이익금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해마다 발생되는 그런 이익금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6억 정도, 2월금이 6억 정도 지금 생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2월금으로 계속 넘긴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수입은 기관에서 쓰면 안 되고 법인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에 써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들의 당사자들의 어떤 복리후생에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돈인지, 안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사업비, 명목성 사업비가 있는데, 목적을 둔 목적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남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 돈을 남겨서 현재까지 남은 돈이, 그래서 매년 차곡차곡 쌓인 돈들이 벌써 6, 7억 정도 된다라고.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지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운영들이 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던데, 그거는 사회복지 시설이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이제 직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 문제가 좀 있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및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입사 후에 3년이 지나면은 뭐 자동으로 뭐 이제 승급이 될 수 있다. 다음 급수로 이렇게 승급이 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입사 시에 받았던 그 급수 그대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직원들이. 네? 그래요? 네. 오. 일부는 승급도 하긴 했지만 지난달이죠. 지난 9월 5일. 9월 원래 회의를 진행했는데 깜짝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9월 달에. 네, 9월 5일에 갑자기 직원들 전혀 모르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하지도 않아서 그래요. 1년에 한 번 언제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저희가 있긴 한데, 올해 몇 명 대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대상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기관장이 어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최근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네. 보조금이 이제 보조금 예산이 좀 남았죠. 공사에 조금 쓰여지는 것을 보였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1층의 북카페 쪽에도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가, 조명 공사가 들어가졌고요. 조명을 이용자분들이 설치해달라고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1층이 자연 채광이 되는데요. 북카페 높은 곳에 천장까지 다 뜯어내버리고
조명 설치를 공사를 하니까 지난주에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바깥에서 자연 채광이 좋아서 환한데 불 켰다고. 이용자들의 눈높이,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생각들과 전혀 다른 식으로 돈을 사용하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공사를 관장 지시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게 의심이 제일 큰 부분들인 거죠. 아니 또 뭐 다른 또 있었나요? 이런 거 비슷한 뭐 공사 지금 별관 옥상에도 지금 화단 공사, 화단 공사 뭐 이렇게 인조잔디 깔고, 옥상에다가요? 인조잔디를 누가 깔아주라고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 옥상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옥상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옥상에다가 왜 인조잔디가 올겨울에 어떻게 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최근에 양주에서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요. 저 그 기사를 보고 저희 복지관의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줄 알고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저희 복지관 혹시 우리 복지관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지? 노조에서 모르는 내용을 네. 저기다 제보를 했단 말인가? 그래서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비슷해요. 경기 북부에 있는 모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서 후원금 리베이트를 받았고, 그다음 내부 고발이니까요. 그거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 고발자가 그게 없는 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네. 내부 승진의 문제, 승급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사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다. 네. 그런 것들이 저희와 비슷한 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의정부의 신임 시장이 되신 김동문 시장을 만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3년째 이 노사분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 아니냐. 특히나 이제 지도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게 의정부신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했더니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노동자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합상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심지어는 그게 법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한다.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사항도 허위로 얘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디가 과도하게 법을 과도하게 초과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 쟁점으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단체교사 39차를 했거든요. 지난주 39차에 했던 말을 제가 여기 나와서 했던 거고, 네. 그 사항에 조합원 자격 범위를 걸어서 그게 안 되면, 세트로 안 되면 협약 체계를 못 하겠다라는 게 사측의 최종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어디에서 무슨 법을 과도하게 초과했고 어떤 상황에서 위반해서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도 감독을 좀 책임지는 기관이 의정부시잖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3년이 좀 지난 시간인데, 네. 시청의 주무관청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만 벌써 두세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바뀔 때마다 가서 노동조합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사측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측도 들어보고 사측도 들어보는데 크로스 체크를 서로 하거든요. 근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바뀔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저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가 그런 사안으로 얘기한 게 벌써 3-4번으로 찾아갔어요. 시청 노이장인과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스탁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시에서는 예상 규모로 보면 의정부시에서 가장 큰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총 26억 정도, 사업비 제외하고 26억 정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시설인데,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시에서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나와요. 26억이라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간에 1년에 점검을 한 번 나오거든요. 그 한 번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3시간에서 4시간을 보고 가더라고요. 26억 머무는 시간이. 예. 3시간에서 4시간을 점검을 하고 간다? 과연 어떤 걸 보고 가는지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면 한 2-3일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지도점검이 끝났더라고요. 저희보다 예산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일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점이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니 경기 북부의 다른 장애인 복지관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 그 복지관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0건이더라고요. 아,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진짜 땀 흘려서 벌어서 내는 세금들이 정말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들하고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동안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노동조합의 문제는 내부에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관리자나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위수탁 받은 법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만든 그 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이 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 성실하게 지금 현재 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대체적으로 경력이 5년 이상 차인 베테랑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의정부 시민분들도 저희가 그 간혹 뭐 시청 앞이나 복지관 앞에서 집회도 하기도 하거든요. 응원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게 3년 넘도록 저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진짜 말 그대로 일하기 좋은 복지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뭐 힘들어서 다른 기관에 이직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그 정도로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고 부족하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가 영상도 끝나면 또 소정의 한포가 될 수 있는 게임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셨던 지난번 차 이제 영상들은 다 당첨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꼭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영상 게임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저기 적었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그 지회장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줄을 중간에 그어주십시오. 또 그거요? 예, 추가로. 그치.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겠습니다. 자, 당첨은 어떤 걸 주는 건가요? 당첨되시면 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짜잔. 네, 보이십니까? 네.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교섭 아니면 승리? 승리하겠습니다.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승리.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승리. 자, 배경음악은 아시죠? 네, 자, 시작. 당첨했어. 오늘 이렇게 게임까지 마무리 해봤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승리가 당첨되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복지관에 계신 분들의 이 단체 교섭 잘 마무리돼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까지도 되게 좋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노동원TV 알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즘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인데요.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박상영 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